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상장지수 펀드 장기 투자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고명한 작가님의 책이죠. 네, 경제용어 이번에는 응용편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자, 이것은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그죠?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끔 한 상품을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종하는 지수에 따라서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와 똑같죠. 그죠? 그렇게 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사고 팔고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효과.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을 우리가 주식 하나 단일 종목을 사면 그 종목이 오르면 괜찮지만 내리면 바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점은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목이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가 만약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또 올라주면은 그게 대한 좀 위험 분산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상장지수 펀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덱스 펀드, 인덱스라는 뜻을 찾아보면 지수라든지 색인이라는 말이 나올 건데요. 그래서 투자 설정을 해놓은 종목들의 지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결정이 되겠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자, 상장지수 펀드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금 이런 것처럼 만기 날짜가 되어야 수익을 딱 정기예금은 얼마 2% 준다, 3% 준다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죠? 근데 인덱스 펀드를 사고 팔아가지고 바로 수익이 결정될 수가 있도록 주식처럼 상장을 시켜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게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이 장점은 그러면 수수료가 우리 주식 투자하는 주식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 주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서 계속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면 이 수수료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한 번 파는데 조금 비싸게 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반복돼야 된다라면 그 금액을 그죠? 퍼센테이지를 한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맞는 걸로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앞서 기본편 앞에서 용어 말할 때도 이분 나왔죠. 그죠? 워런 버핏. 자,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죠. 너무나 뭐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내가 죽으면 기부하고 남은 돈은 기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기부하고 남은 돈 90%를 어디에 넣으라고요? 이 S&P 지수를 추종하는 앞서 말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500개 기업에 투자하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죠. 사실 투자는 100% 수익이 난다. 하나도 손해를 안 본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그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이제 리스크가 적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뭘 해라? 국채를 매입하라. 미국 국채를 사라는 얘기죠. 자, 그 이유는 S&P 500은 스탠더스 앤드 푸어스라는 그죠? 그 회사인데 신용회사인데 자, 미국의 500개의 그룹 그죠? 그 경제의 기업을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을 선정한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시키고 또 다른 기업을 넣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이 안에 구성을 다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채권은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우리 미국을 보고 만약에 미국 채권을 산다라면은 당연히 미국을 믿고 사는 거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발행하고 그 보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한 S&P 500의 국채를 사라는 말은 결국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조금 안정적이라면 리스크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겠죠. 그럼 수익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리스크가 당연히 적다라면 수익률도 당연히 낮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더 우리가 위험한 투자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레버리지 여기에 비하면은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잘 모르면 너무 머리 아프게 막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해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도 적립식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죠?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공부를 하란 얘기죠, 여러분. 경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저렴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운영사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자금이 많은 쪽의 운영사를 선택하는 게 또 좋은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알아보고 이것저것 막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꾸준히 가져가면서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장기적으로 갖고 와서 매도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자,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없죠. 자, 가만히 또 내가 돈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들고 있겠다. 이것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되 좀 리스크가 낮은 부분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전략을 또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수료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환율이 또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따라서 그죠? 이거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수익이 났다가 또 뭐 떨어졌다가 세계적인 또 그런 문제가 그죠? 경제든 이렇게 정치든 문제가 생기면 또 변동사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흐름을 읽으면서 내가 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나는 좀 더 과감한 형인가 아니면 보수적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여기에 투자를 해놓고 내 일상을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안절부절 못한다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의 스스로 자기를 알고 그에 맞는 공부법을 우리가 찾아서 또 투자도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ETF 관련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우리가 뭐 10권, 20권 읽지 않더라도 한 권만 정도 하더라도 거기에 방법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해서 막 돈을 막 그죠?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투자해서 한꺼번에 수익을 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에 10년이고 20년이고 기본이 5년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죠. 본인도 지금 50대니까 나는 10년, 2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라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는 많은 이런 우리가 뭐 주식도 마찬가지, 펀드도 마찬가지 많잖아요. 그 종류가 그게 너무 그걸 다 알려고 막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많이 하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그런 부분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가면 일상생활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적립식으로 매달 사고 돈이 있을 때마다 또 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냥 사놓고는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일상생활을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고 또 사야 될 때 한번 또 창을 열어서 보고 이렇게 너무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당장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팔고 싶죠. 돈이 필요할 때 빨리 수익 나고 나오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투자가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그나마 S&P 500에 투자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라는 거죠. 이 장기라 하면 5년, 10년? 최대 20년, 30년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상장지수 펀드가 뭔가 왜 ETF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나는 나스닥 100을 할 거야 아니면 S&P 500을 할 거야 탑10을 할 거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으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투자를 누군가가 권유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스스로 판단해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니까 스스로 판단해보고 나에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를 사보는 거죠. 한 주를 사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달에도 또 한 주를 사보고 이렇게 사보다 보면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죠? 남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스스로 그렇게 실행해보고 수정해 가면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